안녕하세요. 2025년 국립국어원 AI 말평 경진대회 한국문화질의응답 대회에 참여한 팀 아니마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이용주라고 합니다. 이 대회는 한국의 전통 문화, 사회, 역사 등 한국 문화 전반의 지식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질의응답 대회입니다. 저희는 이 대회를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며 진행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증강할 것인가. 둘째,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셋째, 성능 향상을 위해 어떤 튜닝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데이터셋을 인베딩 모델로 시각화한 결과 데이터 중 문화 관점 분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데이터셋 증강을 통해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데이터 증강 방법으로는 매그파이와 에볼 인스트럭트 두 가지 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매그파이 기법입니다. 기존의 한국 문화 지식만을 학습시키면 LLM은 로라 기반 학습 특성상 전체 가중치가 아닌 일부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기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손실되는 망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매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매그파이는 사전 템플릿을 활용해 LLM으로부터 합성 데이터셋을 추출하는 방법론입니다. GPT나 클로드 같은 성능이 좋은 LLM을 사용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질 좋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을 통해 일반화된 한국어 도메인 지식을 추가로 주입해 모델의 망각 현상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매그파이를 통해 데이터를 증강하게 되면 중복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복된 데이터가 학습에 포함될 경우 LLM이 반복되는 패턴에 과적합되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심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심해시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문장 단위로 토큰화한 뒤 각 토큰에 대한 해시값을 부여하고 문장 간 해시값을 비교하여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두 문장을 비교할 때 해시 비트가 동일하면 0, 상이하면 1로 표현하여 해밍거리를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밍거리가 3에서 5 이하인 경우 중복 또는 고유성이 낮은 데이터로 간주하는데, 저희는 해밍거리를 5로 잡아서 좀 더 타이트하게 중복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셋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매그파이를 통해 일반적인 한국 지식을 증강했다면 에볼 인스트럭트 기법은 기존 데이터를 조금 더 풍부하게 증강하기 위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볼 인스트럭트는 주어진 데이터셋을 뎁스와 브레스, 즉 깊이와 폭 두 차원에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깊이 확장은 문화의 관점, 지식, 실행 등 한국 문화 지식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거나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부여하여 데이터를 증강시켜주고, 폭 확장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맥락으로 변형 생성하여 데이터의 다양성을 높여 데이터셋을 증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고품질 대규모의 한국 문화 지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법으로 확보된 데이터셋을 인베딩 모델로 시각화했습니다. 초기 분석에서는 한국 문화 지식 분포가 고르지 못한 반면 데이터 증강 이후 지식 분포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매그파이를 활용한 합성 데이터 생성과 심해시 알고리즘 기반의 중복 제거, 그리고 에볼 인스트럭트를 통한 깊이, 폭 확장 절차를 거쳐 데이터의 신뢰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에 적합한 고품질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젬마, 퀸, 최신 최고 성능의 모델들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선정하여 내부적으로 벤치마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베이스 모델의 점수를 확인하였고, 그 후 앞서 만든 증강 데이터셋으로 튜닝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베이스 모델의 점수가 기대만큼 높지 않았고 튜닝 전후의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는지 그 원인에 집중하였습니다. 분석해보니 테스트 데이터가 복잡한 추론 능력보단 일반적인 한국어 지식 능력을 요구하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복잡한 리즈닝 구조를 가진 최신 LLM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예전 모델일지라도 한국어 지식을 충분히 담고 있으면 오히려 모델 구조가 단순해 튜닝 효율이 더 높아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여러 논문들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복잡한 추론 중심 모델들이 단순 지식 문제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했으며 지나치게 복잡한 리즈닝 구조가 오히려 일반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관점의 연구도 존재합니다. 또한 클로드의 최신 연구에서도 리즈닝 모델의 내부 COT 구조가 추론 길이를 늘어뜨려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역스케일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론에 강한 최신 LLM 모델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라는 가설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선 실험 결과와 가설을 토대로 저희는 한국어 지식, 한국어 토크나이저, 튜닝 효율성 이 세 가지 조건에 적합한 모델로 오셀롯을 선정하였습니다. 오셀롯은 2024년 5월에 릴리즈된 EV 10.8빌리언 모델을 기반으로 한 모델입니다. EV 모델은 토크나이저 확장, 레이어를 단계적으로 동결하는 7단계의 학습 등 여러가지 기법으로 한국어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지난해 큰 주목을 받았던 모델입니다. 오셀롯은 이 EV 모델을 바탕으로 문법적으로 완성도 높은 한국어 데이터를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 한국어 표현력이 한층 강화된 모델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신 리즈닝 중심 모델과 달리 EV 계열의 오셀롯 모델은 튜닝 효율이 높고 학습 안정성이 뛰어나 앞서 세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학습 전략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증강 과정에서 각 문제의 난이도에 정보를 부여하였고 이를 활용해 커리큘럼 러닝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커리큘럼 러닝 방식은 쉬운 샘플로 먼저 핵심 패턴을 빠르게 학습하고 그 후 복잡한 샘플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즉, 모델이 처음에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학습을 시작하고 이후 점차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공부할 때 기초 개념부터 다지고 점차 고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 접근법을 통해 모델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고 최종 성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적용한 또 하나의 학습 기법 리로라입니다. 리로라는 로라 기반 학습 중간에 어댑터를 주기적으로 초기화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이 특정 패턴에 과적합되거나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셋 과정을 주기적으로 거치면 모델은 보다 안정적인 학습을 이어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일반화 성능이 개선됩니다. 저희는 이 리로라를 커리큘럼 러닝과 함께 적용하여 학습 안정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학습 방법은 각각도 효과적이지만 함께 적용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커리큘럼 러닝을 통해 모델이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점차 어려운 문제로 학습하도록 구성하고 여기에 리로라를 결합하여 난이도 구간이 바뀔 때마다 어댑터를 초기화하였습니다. 즉, 난이도별 학습 단계와 주기적 리셋 과정을 결합함으로써 모델이 매 단계마다 새로운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단순히 개별 기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학습 안정성은 물론 최종 성능까지 향상되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세운 가설과 학습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는 리더보드에서 79점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전략과 가설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도 효과적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팀 아니마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AI 모델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